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거주 중인 3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 결혼할 당시 양가에서 도움을 받았고 그 돈으로 집을 얻어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2년이 지났을 때 시모는 저에게 황당한 요구를 했는데요. 이자까지 붙여서 총 2억이야, 2억. 최대한 빨리 보내거라. 결혼할 때 시댁에서 받은 돈은 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이자라면서 1억을 더해 2억을 보내라고 난리였죠. 거기다 남편은 친정에 받은 돈은 줄 필요 없지만 시댁에서 받은 돈은 당연히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에 저는 2억과 함께 남편을 시댁에 다시 보내버렸습니다. 대체 어떤 사연인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연애 기간이 2년 좀 안 됐을 때 결혼을 했습니다. 둘 다 30이 넘은 나이에 만나서 연애도 이만하면 됐다 싶었고 결혼해서 잘 살자며 약속하고 양가에 인사도 드렸습니다. 친정이 엄청 잘 사는 건 아니었지만 제가 외동이라 부족함 없이 자랐고 부모님 노후는 준비가 되어 있으셨습니다. 사실 결혼 전 시댁도 노후 준비는 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 비행기 타고 여기저기 여행 갔었어. 가족끼리 해외여행 많이 다녔구나. 그래서 나도 나중에 아이 생기면 다 같이 여행 다니고 싶어. 그럼 좋지. 국내 여행도 자주 다니려면 돈이 많이 들기 마련인데 해외여행을 1년에 2-3번씩 갔던 적도 있었다고 하니 여유가 있어서 시댁 노후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서로 집안 얘기도 오픈하고 모은 돈도 얘기하게 됐는데 남편은 늦게 취업해서 저보다 돈을 못 모았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난 1억 정도 보탤 수 있을 것 같아. 예전 같으면 집은 당연히 우리 집에서 해주셨겠지만 지금은 예전만큼 형편이 좋은 건 아니라 집에다 손 벌리기가 좀 그러네. 자기는? 난 2억 3천 정도? 그럼 3억으로 결혼 준비하긴 좀 빠듯하니까 대출을 좀 받아야겠다. 저는 매달 적금을 부어서 돈을 모았고 거기다 친구 따라 몇 번 주식을 했다가 운 좋게 벌어서 돈을 불렸습니다. 물론 지금은 주식은 안 합니다. 그저 운이다 싶어서 더 욕심내면 분명 돈을 잃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암튼 남편이 저보다 모은 돈이 적을 거라는 건 예상하고 있었고 남편 연봉이 저보다는 높았기 때문에 살면서 재산을 불려나가면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애초에 남편을 돈 보고 만난 것도 아니었고요. 중요한 건 돈보다 인성이잖아요. 저희 집에서도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인성이라고 하셨습니다. 평생 같이 살 사람인데 조건만 보고 결혼하면 행복이 오래 갈 수 없다면서 그 사람이 성실하고 착하고 또 인성이 바른 사람이라면 당장 돈은 좀 없어도 괜찮다고 하셨죠. 얼마 뒤 저희는 상견례도 했고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대출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1억을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대출 받으면 돼. 대출을 받는 것도 좋은데 이왕이면 빚 없이 결혼 생활 시작하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자식이 여럿 있는 것도 아니고 너 하나인데. 마음 같아서는 좋은 아파트라도 해주고 싶은데 그래도 너희 힘으로 준비한다고 하니까 여기까지만 할게. 그렇게 친정 부모님 덕분에 대출 없이 집을 얻었습니다. 사실 저 돈으로 서울에 집 얻기란 어려워서 친정 근처로 얻었습니다. 저희 둘 다 회사는 서울이었지만 친정과 시댁 모두 인천이었거든요. 신혼집이 친정에서 가까웠지만 그렇다고 시댁에서 엄청 거리가 있는 편도 아니라 이견 없이 결정했습니다. 저희는
결혼하고도 깨볶는 신혼을 즐겼습니다. 결혼은 현실이라 하지만 남편은 한결같았죠. 어디 가서 남편 자랑을 하면 다들 신혼이라 그런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도 좋았습니다. 같이 가자. 추운데 집에 있어. 나 혼자 버리고 올게. 신혼집은 구축 아파트였습니다. 요즘은 언제든 버릴 수 있게 분리수거장이 따로 마련된 아파트가 많다지만 저희가 사는 곳은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딱 이틀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일주일 내내 베란다에 박스며 플라스틱이며 잔뜩 쌓여 있어서 토요일이 되면 남편은 바로 정리해서 갖다 버리곤 했어요. 한 번은 주말에 시댁에 다녀오느라 버리질 못해서 양이 2배가 됐는데 지저분하고 힘든 건 본인이 하겠다며 저는 손도 못 대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집안일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었어요. 저도 할 건 다 했습니다. 남편이 유일하게 요리를 못한다고 해서 그건 제 몫이 되었는데요. 저나 남편이나 아침에 밥을 먹어왔던지라 좀 일찍 일어나서 제가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남편이 설거지도 하고 세탁기도 돌리고 하면서 저희 둘 다 집안일을 잘 나눠서 하며 그렇게 신혼생활을 보내며 살았습니다. 저는 30이 넘은 나이에 남편을 만나 연애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이왕이면 아이를 빨리 갖고 싶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시댁에서는 자꾸만 아이 갖는 걸 미루라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다 같이 모여 밥 한 끼 먹자는 어머님 말씀에 남편과 퇴근하고 만나서 같이 시댁으로 갔는데 아니 뭐 이렇게 서둘러. 너희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1년 넘었는데요. 1년이면 뭐 아직 신혼이잖아. 애 생기면 신혼이고 뭐고 없어. 애 키우느라 정신없고 또 돈도 많이 들고. 사실 돈이야. 남편과 제가 맞벌이로 둘 다 벌고 있으니 애가 생겨도 걱정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시모의 말대로 아직 신혼인 건 맞았지만 애가 원할 때 바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1살이라도 젊을 때 갖는 게 더 낫다 생각했죠. 그래서 그대로 말씀드렸더니 글쎄 좀 더 미뤄. 엄마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글쎄 내 말대로 하라니까. 애 키우는 게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라고. 아직은 돈 모을 때야. 저희 둘이 월급을 합치면 적은 돈은 아니었는데 자꾸 돈 하시니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만의 생각도 아니고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는데 저러시니 황당했죠. 그런데 저나 남편이나 한동안 회사 일로 너무 바빴습니다. 특히 저는 중요한 업무를 하나 맡게 되면서 업무 스트레스도 상당했고요. 그 때문인지 임신도 쉽지 않았죠. 거기다 시어머니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거 알면서 툭 하면 전화해서는 임신한 거 아니냐며 대놓고 물어보기도 하셨습니다. 어머님, 저 일하는 중인데요. 그래 알았어. 난 또 혹시나 싶어서 전화해봤어. 꿈이 하도 요상해서. 그럼 이래라. 전화만 하시는 건 아니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서 좀 쉬려고 하면 시모가 배를 눌러댔는데 어머님, 이 시간엔 어쩐 일로 오셨어요? 어쩐 일이긴. 저녁 먹으러 왔다. 남편이나 저나 둘 다 회사에서 저녁 먹고 퇴근했는데 미리 연락하고 오신 것도 아니고 장 본 것도 없어서 밑반찬 몇 가지 말고는 꺼낼 것도 없는데 저녁을 차리라고 하시더군요. 엄마, 저희 저녁 먹었는데요? 벌써? 난 너희랑 같이 먹으려고 온 건데. 이날 시모는 온 김에 혼자라도 먹고 가야겠다며 계속 저녁을 차리라 했고 요리할 재료도 마땅치 않아 남편이 급하게 나가서 삼겹살을 사와서 구워드렸습니다. 시댁은 아버님이 예전에 돌아가셔서 안 계셨고
신우가 한 명 있습니다. 남편보다 3살 어린 여동생인데 항상 늦게 들어와서 집에서 저녁을 먹을 일은 거의 없다고 들었어요. 그러니 시모 혼자 집에서 저녁을 드시기 그랬는지 저희 집에 정말 자주 오셨습니다. 연락도 없이 오시는 날도 많았지만 거의 다 오셔서는 몇 분 뒤 도착이니 밥을 차리라고 하시거나 혹은 오셨다가 집에 가시면서 언제 또 올 거니까 무슨 음식을 준비해 놔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었죠.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시어머니가 당연히 어려우니 그냥 네 하고 말았는데 처음엔 남편이 좀 나서서 얘기하는가 싶더니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은근히 가부장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었고 여자는 시댁을 잘해야 한다며 나이 어린 사람은 자기보다 연장자에게 무슨 일이든 이해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능하다면 맞벌이를 유지하면서도 애가 생기면 육아도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남자였죠. 결혼 전엔 정말 아예 몰랐고 결혼하고 1년까지만 해도 전혀 못 느끼다가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일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길래 나중에 애가 생기면 육아도 참 잘하겠다 싶었는데 남편은 정말 딱 옛날 사람이었어요. 자기야, 어디가? 잠깐 편의점에. 그럼 나가는 길에 이것 좀 버려줘. 아이, 자기가 해. 나가는 길에 버리면 되잖아. 나 설거지 마저 해야 해. 설거지 끝내고 버려 그럼. 나 편의점 갈 건데 쓰레기 버리고 손 더럽게 하고 어떻게 들어가냐? 전에는 제가 시키지 않아도 먼저 나서서 재활용 버리고 오고 쓰레기 버리던 사람이었는데 점점 안 하더라고요. 또 신혼집을 친정 근처로 얻었다는 이유로 시댁에 자주 가자고 했습니다. 가깝게 산다고 해서 친정 부모님이 집에 오시는 것도 아니었는데 뭔가 이상한 논리였죠. 결혼 후 추석을 보내고 그 다음 설이 되었을 때 시모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친정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어딜 가려고? 친정 가야죠. 어디 출가회의니 친정에 갈 생각을 해? 엎어지면 코 닿을 곳에 살면서 언제든지 가서 얼굴 보면 되는 걸 뭐하러 가냐? 결혼 후 첫 명절인 추석 때는 그냥 보내줬지만 앞으로는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친정에 발길을 줄이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친정이 저희 집에서 가까운 건 맞지만 결혼하고 친정 부모님은 저희 집에 딱 한 번 오셨어요. 저도 친정 간 건 손에 꼽을 정도고요. 앞으로 자주 갈 거 아니야? 그거야 모르죠. 그리고 지금까지 따져보면 어머님이 저희 집에 더 많이 오셨는데요. 남편은 한참 떨어져서는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어이없던 저는 남편에게 안 갈 거야? 지금 엄마가 아니 명절에 시댁 갔다가 우리 집 가는 건 당연한 거지. 알았어. 가자. 석규야. 엄마 그래도 저가는 결혼했으면 시댁에만 신경 써야지. 그럼 나 혼자 갈게. 저 할 일은 다 했으니 그만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나와서 혼자 친정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쫓아나올 것처럼 하더니 문자로 엄마가 붙잡아서 못 가겠다. 미안. 이렇게 오고 말았습니다. 저는 친정에서 하루 자고 다음날 집으로 갔는데 남편은 여전히 시댁에 있었습니다. 이때가 연휴가 상당히 길었던 때라 남편은 그 연휴를 다 채우고 집에 돌아왔죠. 그리고 집에 와서 한다는 말이 정연아, 좀 너무했다. 내가? 내가 뭘 너무해?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렇게 기를 쓰고 갔어야 해? 내가 뭘 또 기를 쓰고 갔다고 그래? 시댁 갔으니 친정도 가는 게 맞는 거지. 엄마 말도 틀린 건 없잖아. 저가까지 정말 금방인데 맘만 먹으면 매일 가도 되는데. 그래봤자 우리 친정이랑 시댁이랑 고작 30분 차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해.
그럼 앞으로 명절 때 각자 집에 갈래? 아니, 그건 아니지. 입장 바꿔서 우리 집에 갔다가 엄마 아빠 자기더러 시댁까지 말라고 하면 자기는 좋겠어? 좀 답답하더라고요. 이걸 제가 왜 설명을 하고 있어야 하나 싶었거든요. 이 일로 남편과 저는 한동안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도 신혼이라고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기분이 풀렸고 다시 전처럼 잘 지냈는데요. 저도 그냥 참기만 하는 성격은 아니라 시모가 이상한 요구를 하거나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실 때면 받아치며 살았습니다. 물론 남편은 그런 제가 마음에 안 들었겠지만 본인도 자기 엄마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 저를 납득시킬 수 없으니 뭐라고 못하고 넘어갈 뿐이었어요. 암튼 저희는 그렇게 결혼 2주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마침 일요일이어서 일주일 전에 분위기 좋은 식당을 예약해둔 상태였고 남편과 저는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나 이거 입을까? 이건 어때? 이게 더 낫다. 알았어. 나 드라이만 하면 되니까 바로 나가자. 그런데 누구지? 올 사람 없는데? 한창 준비하느라 정신없는데 이때 집으로 찾아온 사람은 시모였습니다. 뭐 한다고 이렇게 문을 늦게 열어? 바로 열었는데 그런데 저희 이제 나갈 건데 어쩌죠? 어딜 가는데? 엄마 오셨어요? 그래. 그런데 우리 아들 그렇게 차려입으니 멋있네. 그렇게 멋부리고 어디 가니? 오늘 저희 결혼기념일이잖아요. 어머, 그렇구나. 그런데 어디 가는데? 식당 예약해뒀거든요. 너희들 옷차림 보니까 비싼 데 가는 모양인데 이런 날은 그냥 집에서 편하게 뭐 시켜 먹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가봤자 비싸고 음식은 또 요만큼만 나오고 주말이라 사람도 많을 텐데 나가지 말어. 내가 너네 결혼기념일이니까 짜장면하고 탕수육 시켜줄게. 그런데 이 상황에 남편은 망설였습니다. 당연히 이날은 다른 날도 아니고 결혼기념일이고 식당 예약까지 했으니 가야 한다고 말을 해야 하는데 고민하는 얼굴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또 제가 나섰죠. 어머님, 다음에 사주세요. 오늘은 저희 결혼기념일이잖아요. 그 식당을 예약하기 쉽지 않아서 한참 전부터 예약한 곳이었어요. 내 말을 지금 거역하겠다 이거냐? 거역이 아니라 오늘 같은 날은 어머님이 이해를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집 오실 때마다 항상 연락도 없이 갑자기 오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야? 내가 이 정도도 못하고 살아? 참나. 됐고 돈이나 빨리 갚아. 시모는 대뜸 돈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돈을 갚으라니요? 무슨 돈이요? 아니 얘가 왜 이래? 내 돈 1억. 무슨 1억이요? 어머니께 전 돈 빌린 적이 없는데. 너희 결혼할 때 내가 1억 해줬잖아. 알고 보니 남편이 모았다던 1억은 시모가 해준 돈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기가 막혀 멍하니 남편을 쳐다봤더니 엄마 일단 가세요. 내가 왜? 글쎄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 얼른 가세요. 저희 좀 나가봐야 해요. 얼른요. 이날 시모는 남편이 억지로 밀어서 떠밀리듯 나갔고 나가면서도 계속 돈을 갚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자기가 1억 모은 거라고 하지 않았어? 저기 그게... 똑바로 말해! 실은 내가 돈 좀 불리려고 투자를 했다가 그게 잘 안 되는 바람에... 뭐? 투자? 모은 돈은 별로 없는데 이 돈으로 결혼하기는 부족해서 투자해서 조금 벌어볼까 싶었지. 그걸 왜 처음부터 말 안 했어?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시모가 1억을 해주신 걸 제가 왜 갚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돈을 왜 내가 갚아야 하는 건데? 그야 엄마가 그냥 주신 게 아니라 빌려주신 거니까. 이날 결국 저희는 예약한 식당은 못 갔습니다. 대판 싸웠거든요. 그런 논리면 나도 친정에서 1억 받았는데 그것도 갚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건 그냥 주신 돈 아니야? 그럼 안 줘도 되는 거잖아. 그런데 엄마가 주신 돈은 빌려주신 거니까 당연히 주는 게 맞고. 뭐라고?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돈으로 갚을 건데? 내가 돈이 있으면 갚는데 우리 둘이 갚아야지. 그럼 친정에서 받은 돈도 같이 갚자. 그건 아니지. 아까도 말했잖아. 야! 알았어. 그럼 내가 번 돈으로 갚을게. 그럼 되는 거지? 네가 번 돈? 결혼했는데 네 돈 내 돈이 어디 있어? 같이 벌어서 같이 쓰는 거지? 나 월급 탄 걸로 갚는다고. 그러면 우리는 무슨 돈으로 생활하는데? 네가 번 돈으로만 생활하겠다? 네 월급으로는 1원 하나 안 쓰고 시댁에 돈 갚고? 그래야지. 기가 막히네 아주. 그럴 거라면 결혼을 왜 한 거야? 네가 월급 탄 거 하나도 안 쓰고 시댁 돈 갚을 거면 나도 그렇게 할까? 나도 내 월급으로 친정에 돈 갚아? 너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럼 너 결혼하면서 몸만 올 생각이었어? 집은 내가 모아놓은 돈으로 하고 돈 한 푼 없이 결혼하려고 했냐고. 앞으로 내가 너보다 돈 더 벌 거잖아. 지금도 연봉은 내가 더 높고 승진 몇 번 더 하면 연봉 차이 확 날 텐데. 그러면서 저더러 이기적이고 돈 계산만 하려고 한다며 이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시댁에서 빌려주신 돈이라면 당연히 갚아야겠죠. 하지만 결혼 전부터 저는 전혀 몰랐던 내용이고 합의된 내용이 아니라 막무가내인 남편 앞에서 그저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실컷 화장하고 옷 차려입고 오랜만에 나가서 즐겁게 데이트해야지 했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던 저는 화장 지우고 옷 갈아입고 멍하니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남편은 배가 고프다며 혼자 라면을 끓여 먹더군요. 다 먹고 나서는 안방으로 들어가 코까지 골며 잤습니다. 저는 이날 잠이 안 와서 나를 꼬박 세우고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요. 회사에서 일어나는데 시모한테 전화가 오길래 안 받았습니다. 목소리도 듣기 싫더라고요. 월요일은 늘 바쁜 요일이라 이날도 회의만 3번 해 점심도 늦게 먹었고 힘들어 죽겠는데 시모한테 장문의 문자가 여러 통 와 있었습니다. 그걸 읽어 내려가는데 정말 욕이 절로 나오더군요. 내 돈 언제 갚을 거냐? 말을 확실하게 해야지. 그리고 전에도 말했지만 너네 애 갖는 거 최대한 미뤄라. 내 돈부터 다 갖고 난 다음에 애 갖든가 하라고. 대충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결혼하고 줄곧 왜 그렇게 임신을 미루려고 했는지 말이죠. 시모는 그날 이후로 저를 빚쟁이 취급하며 돈을 갚으라고 난리였습니다. 남편과도 이 돈 문제로 매일 퇴근하고 집에 가서는 싸웠습니다. 잘 생각해봐. 엄마가 1억 안 해주셨으면 우리 결국 대출 받았어야 하잖아. 자기가 모은 돈이라고 하면서 1억 해온다고 했고 내가 2억 좀 넘게 모았다고 해서 3억 가지고 집 얻는 데 쓰자고 했지. 그런데 나머지는 아무래도 대출을 받아야 할 것 같아서 그러기로 했었는데 친정에서 1억 받아서 대출 없이 해결된 거고 아니야?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든 간에 1억을 내가 안 해왔다면 대출을 받았어야 하잖아. 암튼 2년간 이제 없이 쓴 거니까 우리 엄마한테 고맙게 생각해야지. 남편과는 정말 말이 통하지 않아서 결국 어머님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퇴근하고 시댁으로 간 저는 어머님께 1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했는데 먼저 얘기해야겠다 하시길래 뭐라고 하시려고 이러시나 싶어서 들어봤는데 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아니, 1억이 갑자기 왜 2억이 된 건데요? 이자라고 했잖아. 무슨 사채도 아니고 이자로 1억이요? 너네 결혼할 때 내가 빌려준 1억. 그건 내 돈 아니야. 나도 빌린 돈이라고. 뭐라고요? 시모는 여윳돈이 있어서 그 돈으로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빌려서 해주신 돈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이자까지 붙었으니 빨리 보내. 1억이 2년 만에 2억이 됐네요? 나도 얼른 갚아야 할 돈이라고. 원래 그 돈으로 투자해서 돈 좀 불릴 생각이었는데 아들 결혼하니 내가 빌려준 거다. 너네 안 빌려줬으면 내가 지금 그 1억으로 얼마나 큰 돈을 벌었을지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 거 아니야? 자꾸만 돈 안 주고 미루면 이자는 더 늘어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이날 너무 기막힌 저는 집에 와서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2억이래. 1억도 갚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는데 나더러 2억을 내놓으시라 하시네? 무슨 소리야 그게? 시댁 다녀오는 길이야. 어머님도 1억 빌린 돈이라고 하시던데? 그래서 갚아야 하니 빨리 달라고 난리였다고. 그런데 이자가 1억이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남편은 어머님과 통화를 해보겠다며 한숨을 쉬면서 나갔습니다. 정말이지. 결혼한 지 이제 2년인데 이혼 생각하게 될 줄 정말 몰랐습니다. 누구보다 잘 살아야지 생각했고 연애할 때 남편이 저에게 무척이나 잘하던 그 모습에 결혼해서도 그럴 줄 알았죠. 뭐 좀 변하더라도 서로 맞춰가며 사는 게 결혼이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았는데 시모에게 아무 말 못하는 남편도 답답했고 막무가내로 돈 갚으라는 시모도 어이가 없어서 이런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 걸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통화하고 들어온 남편이 이러더군요. 내가 내일 엄마 만나서 따로 얘기하기로 했어. 그럼 여태 전화로 무슨 얘기를 하고 온 건데? 얘기하다 보니까 안 끝나서 2억은 내가 생각해도 좀 아닌 것 같아서 엄마한테 내가 잘 말씀드려 볼게. 끝까지 1억에 대해서는 갚아야 하는 돈이라고 하는 남편을 보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럴 거면 친정에서 해주신 1억도 똑같이 갚는 게 맞았으니까요. 그만하자. 그만하자는 게 무슨 말이야? 돈 가지고 이러는 거 힘들다. 이해도 안 되고. 그냥 우리 이혼하자. 저는 결국 이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놀랐는지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며 자기가 어떻게든 시모를 만나서 단판을 짓겠다고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정연아, 갑자기 무슨 이혼이야? 알았어. 그럼 내가 엄마하고 잘 얘기해서 1억도 안 주는 쪽으로 말해볼게. 어? 그러니까 이혼 얘기는 하지 마. 제발. 이날 울고불고 사정을 하길래 일단 그냥 넘어갔습니다. 당장 다음날 가서 돈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게끔 하겠다고 하니 저도 상황을 지켜보기로 한 건데요. 남편은 거의 매일 퇴근 후 시댁에 들렀다 오느라 늦었는데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계속 얘기 중이라고 했고 한두 번 얘기하고 끝날 일이 아니니 저더러 기다려달라고 했죠. 그런데 시모는 자기 아들한테 돈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도 난리였습니다. 저주 같은 문자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돈 안 갚으면 영원히 애가 안 생길 거라고 하거나 불운이 따를 거라는 등 소름 끼칠 만한 문자가 하루에도 여러 통 왔습니다. 이러다 제가 미칠 것 같았는데 집에 가서 남편 얼굴 볼 생각을 하니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회사 근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집으로 갔는데 남편이 저한테 하는 말이 정연아, 너 왜 이렇게 늦게 와? 전화도 안 받고. 돈 해결했어? 아니, 일단 내 말 좀 들어봐. 우리 그 2억 대출 받아서 엄마한테 드리자. 뭐라고? 대출? 흥분하지 말고 내 말 들어봐. 엄마가 2억 갚으면 집 우리한테 주신대. 무슨 집? 엄마 집 말이야. 내 동생도 있는데 그거 나한테 다 주신다고 했다고.
아까 일 끝나고 엄마네 들렀는데 돈 빨리 안 갚으면 나중에 집 안 줄 거라고 해서 무슨 말이냐 했더니 집 줄 거라고 하셨다니까. 생각을 해봐. 그냥 지금 2억 드리고 나중에 그 집 우리가 받는 게 더 이득 아니야? 그렇다고 무슨 대출이야. 싫어. 싫다고 하면 다야. 내 지분도 있잖아. 네 집이냐고 우리 집이지. 엄마 돈이긴 하지만 암튼 내 지분도 들어가 있는데 네가 싫어도 대출받은 그만이야. 뭐? 야, 너 솔직히 예단도 안 했잖아. 그건 안 하기로 했잖아. 정말 대화할수록 진흙탕 싸움이었습니다. 구질구질하고 치사했죠. 예단할 돈 있으면 결혼비용으로 쓰라고 한 게 누구였지? 어머님이었어. 그때 너도 옆에 있어서 다 들어놓고 그런 말이 나와? 그러니까 네 말은 내가 할 거 안 하고 결혼했으니 어머님 말씀대로 해야 한다 이거야? 내가 그동안 모은 돈 2억 들고 와서 네 돈인 줄 알았던 1억에? 친정에서 1억 받아 결혼했는데 이럴 거면 우리가 계속 같이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진짜 그 집 받자고 2억을 대출받아 주자는 남편에게 말로는 안 될 것 같아 욕이라도 해주려던 그때 친정아빠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딸, 목소리에 기운이 없네. 무슨 일 있어? 아니, 별일 없어요. 그런데 남편 얼굴을 보며 통화하자니 할 말을 제대로 못할 것 같아서 답답하기도 했기에 잠시 밖으로 나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주무셨어요? 이제 자야지. 그런데 아빠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엄마가 얘기하지 말라고 해서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 왜? 무슨 얘긴데? 엄마가 며칠 동안 몸살처럼 끙끙 앓아 누웠어. 처음에는 그냥 감기 몸살인 줄 알았는데 네 엄마 핸드폰에 온 문자 보고 아빠 많이 놀랐다. 알고 보니 시모가 엄마에게 그동안 전화도 여러 번 하고 문자도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애 낳을 형편 아니니까 어떻게든 애 갖는 거 미루게 하라는 내용과 제가 살림에 서툰 거랑 그동안 시모의 어이없는 행동에 몇 번 받아친 걸 가지고 버릇이 없다며 제 흉을 보셨더라고요. 엄마는 그 문자를 보고 저한테 바로 얘기하려고 하셨다는데 혹시 괜히 말 잘못 전했다가 일만 더 크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도 못했던 거였죠. 그래서? 엄마 지금 상태 어떤데? 지금 갈까? 아니야. 넌 정말 별일 없어? 시모가 애 갖는 문제에 대해서 친정엄마에게 얘기하셨으니 저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 싶으셨다네요. 저는 더 고민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혼하자는 말에 본인이 해결한다며 이혼 얘긴 하지 말라고 그렇게 빌며 사정하길래 기다려줬더니 제가 바보였구나 싶더라고요. 아빠와 통화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은 그새 잠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거실 소파에 대자로 누워 TV는 켜진 채 그렇게 자고 있었죠. 남편을 깨울까 싶었는데 몸에 손도 대기 싫었던 저는 작은 방에 가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이혼 서류 양식을 다운받았죠. 그런데 프린터기에 용지가 없길래 어디 뒀나 싶어 찾던 중 책상 아래에서 남편의 서류 가방을 봤습니다. 잘 안 쓰는 가방이라 늘 옷장 안에 넣어둔 가방인데 왜 나와 있나 싶더라고요. 가방 지퍼까지 열려있길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방 안을 살펴봤는데 종이 몇 장과 파일철 그리고 통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슨 통장인가 싶어 꺼내서 보니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잔액이 4억이 들어있었습니다. 뭐지 싶었던 저는 혹시 정리가 안 된 옛날 통장인가 싶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 바로 전날에도 입금을 해서 통장 정리가 된 상태였습니다. 기막힌 저는 완전히 속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자기가 돈만 있으면 바로 갚아줄 거라고 노래를 불렀는데 이거다 싶었습니다. 다음 날이 토요일이라
저도 일단 씻고 누웠습니다. 일어나자마자 할 일이 많았거든요. 그동안 잠을 자도 늘 피곤하고 속이 답답해서 힘들었는데 이날은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한결 가볍고 속도 많이 편안했습니다. 일어났어? 자기야, 아침부터 어디 나가? 시댁에? 우리 집에? 어머님이 말씀하신 그 돈 때문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얼른 세수하고 준비해. 그럼 내 말대로 대출 받아서? 아니, 대출을 왜 받아? 안 받아도 될 것 같아. 남편은 영문도 모른 채 제가 시키는 대로 세수도 하고 옷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시댁으로 갔죠. 가깝기도 했고 이른 시간이라 평소보다 더 빨리 도착했는데요. 미리 전화도 없이 갔더니 시모가 좀 놀라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연락도 없이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어머님도 저희 집 오실 때 마음대로 오시잖아요. 뭐야? 얼른 앉아보세요. 드릴 말씀 있어요. 뭔 얘긴데? 그 돈이요. 2억. 그 돈 갚으려고요. 뭐? 정말? 아니, 그렇게 못 준다고 하더니 갑자기? 돈이 생겼거든요. 자기야, 무슨 돈? 나 모르게 대출 받았어? 대출 아니라니까? 저는 가방에서 남편의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본인 통장인 걸 몰랐어요. 여기요, 어머님. 아니, 이건 통장이잖아. 네 통장이야? 시모가 통장을 열어보더니 아니, 이게 얼마야? 4억? 네. 뭐라고? 아니, 자기한테 4억이 있었어? 어디 봐. 아니, 이거 내 통장인데? 왜 말 안 했어? 이 돈이면 어머니께 2억 드리고도 남는데? 우리 그동안 괜히 싸웠잖아. 너 이거 어디서 났어? 내 가방 뒤졌어? 뒤진 건 아니고 작은 방에서 컴퓨터 좀 쓰려다가 발에 뭐가 걸리길래 봤더니 가방이 있잖아? 열려있길래 슬쩍 보니까 통장이 있더라? 아니, 왜 남의 가방을 봐? 뭐 어때? 우리 부부잖아. 뭐든 같이 공유하는 사이 아니야? 그래서 나더러 자기가 받은 돈도 같이 갚아야 한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리고 나한테 그랬지? 자기 돈이 있으면 당연히 벌써 갚았을 거라고. 여기 돈 있으니까 얼른 보내드려. 남편은 본인이 한 말이 있어서 제 말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앉아 있었는데요. 참, 통장에 4억 있으니까 어머님한테 2억 갚아도 2억이 남네? 그럼 친정에서 받은 1억도 갚자. 뭐? 생각해봐. 내가 결혼할 때 내 돈 2억 들고 왔고, 아니, 정확히는 2억 3천이지. 거기다 부모님께 받은 1억까지 해서 총 3억이잖아? 자기는 어머님한테 받은 1억 들고 왔고, 그런데 지금 우리 사는 집을 자꾸 반반해서 얻은 거라고 자기가 얘기하고 있잖아. 자기 지분이 있는 것처럼 말하잖아. 그런데 어머님이 주신 돈 빼고 친정에서 받은 돈 빼고 따져보면 자기 돈은 0원 아니야? 그러니 자기가 말하는 반반이 되려면 자기 돈으로 어머님 돈 갚고 우리 친정에서 받은 돈도 갚아야 맞는 거지. 아, 중요한 얘기를 빼먹을 뻔했네. 2억 갚으면 어머님이 나중에 집 주신다고 하셨다면서요? 그래, 그랬다. 그런데 친정에서 1억 안 갚으면 엄마 아빠가 집이며 재산이며 안 주신대. 우리 집 재산 처분하면 내가 자기보다 받게 될 재산이 더 많다는 건 알지? 심지어 난 외동딸이잖아. 자기는 동생도 있는데 아무리 어머님이 자기한테만 집 준다 해도 법으로 따지면 어려울걸? 하지만 난 100%라고. 그런데 말이야, 어머님도 1억에 이자를 붙여서 2억으로 갚으라고 하셨는데 우리 집에도 똑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랬더니 남편은 그런 게 어디 있냐며 잘 좀 말해달라면서 1억만 바로 보내겠다고 하더군요. 사실 친정 부모님은 저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돈이 4억이나 있으면서 저한테 숨기고 결혼할 때 자기 돈은 1원 하나 보태지 않았으니 제 입장에서는 너무 괘씸했습니다. 거기다 시모가 말도 안 되게 돈을 갚으라고 하는데 저라고 가만히 있나요? 사실 남편이 친정에 1억을 보내더라도
제가 뭔가 더 받는 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2억, 남편 2억 이렇게 결혼하게 된 셈이었죠. 암튼 이날 남편은 나중에 친정에서 받을 재산에 신이 난 건지 돈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됐다며 좋아했는데요. 저는 이미 남편에게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시모한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저는 변호사를 통해 상담받고 제가 가진 증거자료 정리 후 얼마 뒤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아니 자기야, 갑자기 이혼이라니. 왜 그래? 우리 이제 돈 문제도 깨끗하게 해결됐으니까 전처럼 잘 살면 되는 거잖아. 니네 엄마가 나한테 했던 짓을 생각해봐. 그것만으로도 이혼 사유 충분해. 야, 그건 아니지. 난 내 돈으로 엄마 돈 갚고 처가의 돈도 갚았다고. 네 돈? 그래, 결혼 전에 모은 돈이니 그건 투기재산 아니야? 말 한 번 잘했다. 나도 내가 모은 2억 3천은 결혼 전에 모은 돈이니 투기재산이겠네? 그런데 난 그 돈 결혼하는데 썼어. 넌 숨기고 안 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해. 이 머리로 어떻게 대학은 가고 회사에 들어간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자기 돈은 쓰기 싫어서 억지 부리는 거였죠. 저는 시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도 했습니다. 저에게 애 갖는 걸 미루라고 하질 않나. 돈 갚으라고 일하는데 전화해서 악을 쓰는 등 통화 기록과 문자까지 다 정리해뒀고 친정엄마한테 보낸 메시지까지 싹 다 증거로 준비해둔 상태였죠. 시모는 자기 때문에 아들이 이혼한다는 말에 바로 집으로 찾아왔는데요. 너네 이제 문제없이 잘 지내는 거 아니었어? 무슨 이혼을 한다고 이래? 못 살겠어요, 어머님 아들하고는. 내 아들이 왜? 어딘가 모자란 것 같아서요. 너 혹시 돈 때문이야? 내가 돈 때문에 좀 서운한 말 했다고 이러는 거야? 서운한 말이요? 솔직히 말해서 내 아들이 너보다 돈 더 버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그런데도 이래? 살아봐라. 인생 아주 길다. 그러니 멀리 보라고. 네가 지금 돈 조금 더 가져왔다고 큰 소리치는 모양인데 이제 돈 문제 해결되어서 너희들이 똑같이 2억씩 보탠 걸로 된 거 아니야? 그리고 앞으로 내 아들이 벌어올 돈을 생각해봐. 그 돈 결국 네가 쓰게 될 거 아니냐고. 그냥 눈앞에 있는 돈만 보지 말란 말이야. 그럼 돌려드릴게요. 뭐야? 그렇게 돈 잘 버는 아들 다시 데려가세요. 남편은 전에도 그랬지만 저와는 이혼하길 원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결혼했으면 외도를 하지 않는 이상 끝까지 살아야 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안 생길 거라고 어떻게 장담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것만 봐도 꼭 돈 아니어도 어떤 일이든 제 앞에서 또 억지 쓰는 일이 분명 생길 거라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이혼하기로 마음을 굳힌 상태였고요. 정연아, 이건 아니지. 다 해결됐는데 우리가 왜 이혼하냐? 너라면 살겠냐? 너 같은 놈이랑? 내가 뭐 어때서? 나 솔직히 손해본 거잖아. 그런데도 말 안 하고 있는 건데. 손해라니? 무슨 손해? 난 너보다 1억 더 썼잖아. 뭔 소리야? 넌 2억 쓴 거고 난 3억 쓴 거 아니냐고.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했더니 제가 결혼할 때 들고 온 2억에 친정에서 받은 1억은 남편이 갚았으니 본인 돈이 되는 거고 시모가 빌려준 1억은 2억으로 갚았으니 본인이 총 3억을 썼다고 주장하는 거였습니다. 네가 어머님한테 2억 보낸 거 니네 엄마가 말도 안 되는 이자를 요구해서 그런 거 아니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혼 소송을 하니 본인은 계속 3억을 썼다며 난리를 치더라고요. 더 말해봤자 제 속만 터지는 거라 그냥 법대로 하자고 했습니다. 이혼하면 자기가 3억 썼으니 제가 1억을 더 내놔야 한다고 또 헛소리를 했는데 무시했어요. 그냥 생떼에 불과했습니다. 어쩌면 이혼하고 싶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는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소송하지 않으면 돈 얘기는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든가 말든가.
저는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시모는 자기가 대체 뭘 잘못했냐며 자기한테 왜 위자료 청구를 하냐고 했는데요. 남편이나 시모나 말로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 법대로 아니 아주 편하게 해결되더라고요. 소송 끝에 저는 남편과 드디어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모에게 위자료도 받으라고 판결이 나왔고요. 보통은 이혼하고 힘들다고 하지만 저는 너무 좋아서 판결이 나오는 날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무 기뻐서요. 제가 결혼하고 마음고생한 걸 친정 부모님도 아셔서 전 남편을 보면 정말 가만두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막상 마주쳤을 땐 아예 무시를 하셨습니다. 인사도 안 받으셨고 없는 사람 취급을 하셨죠. 차라리 한 대 맞거나 욕이라도 듣는 게 낫다 싶었는지 전 남편은 상당히 자존심 상해했는데요. 인간 같지 않다고 생각하신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다 정리 후 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전 남편에 대한 얘기를 전해 듣고는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전 남편과 제가 서로 겹치는 지인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중 한 지인이 제가 왜 이혼했는지 얘기를 전해 듣고는 전 남편이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별로 듣고 싶지 않았는데 자기도 듣고는 무슨 인생이 그러냐면서 말해줬습니다. 이제 남인데 뭐 잘 살든 못 살든 나랑 상관없지 뭐. 그래도 네 말도 맞는데 돈 다 날린 건 알고 있어? 돈을 날리다니? 그 엄마가 투자라는 걸 엄청 좋아한다며? 그래서 돈도 많이 날렸고 그걸 알아서 석규가 돈 모은 것도 일부러 숨긴 거라고 하더라? 정말? 석규 아버지 돌아가시고 보험금 좀 나온 게 있었나 봐. 그 돈 손에 쥐고 있었으면 좀 아껴 쓰면서 노후자금으로 쓰면 됐는데 그 돈에 손을 댄 거지. 투자해서 더 벌어보겠다고. 그런데 결국 빚만 남겨서 그걸 석규가 갚아준 거야. 저한텐 자기가 직접 투자했다가 모은 돈 날렸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자기 엄마 빚 갚아준 거였습니다. 자기 엄마 빚을 갚아주고도 통장에 돈이 있었던 건 월급 타고 모은 돈도 있지만 전 남편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엄마 모르게 돈을 주신 게 있었답니다. 전 남편 아버지도 알고 계셨던 거죠. 돈이 있으면 전 남편 엄마가 다 탕진할 거라는 것을요. 그래서 모르게 돈을 줬고 그걸 전 남편은 통장에 넣어두고는 없는 척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전 남편한테 돈이 있는 걸 알았으니 그걸 또 가만둘 리는 없었습니다. 너랑 이혼하고 나서 석규 통장에 있는 돈 다 털어서 또 투자했나 보더라고. 석규가 자기 엄마 말 거역 못하잖아. 그런데 왜 그렇게 말을 못하고 사는 거야? 아무리 엄마여도 아니다 싶으면 거절도 하고 그래야지. 아버지 돌아가시고 유독 아들 앞에서만 눈물을 많이 보이셨대. 혼자 어떻게 사냐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보고 싶다, 외롭다, 무섭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 모질게 못한 것 같기도 하고. 암튼 이혼해서 다시 같이 사니까 지 아들 돈 가지고 투자했다가 또 날렸다고 하더라. 그것 때문에 석규 집 나갔대. 어? 집을 나가? 석규 엄마가 돈 날려서 맨날 집에서 술 마신다는데 그 꼴을 어떻게 매일 보고 살겠냐? 암튼 나도 여기까지만 들었어. 친한 친구들한테도 집 주소 안 알려준 거 보면 엄마 찾아올까 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나도 아는 건 여기까지야. 이날 지인과 통화를 마치면서 혹시나 새로운 소식을 듣더라도 저에게는 전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혼 후 전 남편을 본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일 마치고 퇴근해서 나왔는데 길 건너에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 전 남편을 봤거든요. 그런데 순식간에 사라져서 전 남편이 맞는지 아닌지 아직도 헷갈리긴 합니다. 암튼 그날 이후 전 남편을 본 적은 없고 지인을 통해 들려오는 얘기도 없습니다. 사실 궁금하지도 않고요. 저는 짧은 결혼 생활을 마치고 이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제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 살고 이혼했냐며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지만 일일이 만나서 해명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 인생 살기에도 바쁘거든요. 요즘 아무리 이혼이 흔해졌다 해도
여전히 이혼녀에 대한 인식이 그리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크게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제 인생 제가 열심히 살면 그런 소문 따위 금방 사라질 거라 믿고 있으니까요. 아직도 저는 결혼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아마도 제가 겪은 일들이 너무 최악이어서 그렇겠지만 이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히 긍정적으로 바뀌겠죠? 그렇지 않다고 해도 억지로 바꾸거나 할 생각은 없습니다. 한번 결혼을 해보니 또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없거든요. 물론 제 생각이 정답은 아니기에 언젠가 또 좋은 사람 만나 결혼을 고민하게 될 날도 올 거라 생각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다시 혼자가 됐으니 마음껏 제 인생 즐기며 살아보려고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이니 제 인생 많이 응원해 주세요. 더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